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개선안을 발표했죠. 그동안 지자체마다 심사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조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이하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예.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하는데 사업 주체는 산정된 분양 가격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세부 내역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원가 연동제 방식의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를 심사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식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제도 수정을 거쳐왔습니다. 예. 이게 부작용이 어쨌든 간에 있었으니까 이 바꾸려고 개선안을 내놓은 건데 그렇다면 개선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소 모호했던 상한제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예.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로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의 합에 택지비 및 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에서 택지비 심사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상가, 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택지비 이자 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택지의 경우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 특성 차이 등 보정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에 택지비를 산정할 때 조합사업비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한 일부 지자체 심의 과정에서 이미 삭감 사례가 발생했던 기본형 건축비에 대해선 향후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을 산정할 때 지자체마다 다 기준이 달랐는데 이제 통일된 기준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함께 발표된 추가 분양가 검증 매뉴얼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추가 분양가 검증 매뉴얼에서는 사전 청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분양 산정 방식을 제정했습니다. 예. 사업 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 청약 시점에서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은 매뉴얼을 통해 별도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사업 주체는 추정 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허그의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추정 분양가를 검증, 매뉴얼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사실. 추정 분양가 산정 방식이 제정이 된 건데 이렇게까지 국토부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국토부의 추정 분양가 산정 방식 제정은 사전 청약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정부는 사전 청약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도 사전 청약에 참여하도록 한 건데 민간이 사전 청약에 나서려면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분양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민간 사전 청약 확대를 위해 앞서 사전 청약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번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사전 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 공급 규칙도 이달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기준이 없었는데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분양시장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주냐가 관건인데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 발표로 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민간에서도 사전 청약 시행을 추진 중이고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인 10만 1,000가구로 또는 10만 7천 가구 규모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매각된 택지의 경우 사전 청약 참여 의향서 접수 결과 2만 2천 가구 후보지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전체 세대 85%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면 최대 18,000가구가 가능해 당초 계획 물량이었던 12,000가구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한 민간 사전 청약이 본격화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더해 총 16만 9천 가구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돼 연간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시장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민간 사전 청약이 있고요. 여기 공공분양까지 더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런 지금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둔촌주공 아파트 만 세대가 넘어가는 가장 큰 단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이 연기돼 있는 대표적 사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현장 분위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곳 둔촌주공은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둔촌주공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향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산정한 분양가와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 간의 차이가 커 분양 일정이 미뤄졌는데요. 예. 허그는 3.3제곱미터당 2,900만 원을 제시했고 조합원들은 4천만 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이번 개선안 내용에 따라 분양가 심사 일정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과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기존의 허그가 제시한 가격보다 오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가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700만 원을 넘어가면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돼 특별공급이 사라지고 중도금 대출 또한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 되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택지비 산정 시 특수성을 고려하고 가산비도 지역에 따라 10% 내에서 조정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깜깜이 산정을 벗어나 허그 분양가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전에는 기준 자체가 좀 모호했는데 확실한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분양 가격 형성도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양이 좀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